중국은 지치지도 않는지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또 사고를 쳤습니다. 한국과 사이가 안 좋은 일본까지 가세하여 중국의 만행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도 있듯이 일본의 폭로, 그리고 시작된 내부 저격 때문에 상황이 급변하며 중국 선수들과 올림픽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현재 중국인들은 이 사태에 이미 의심을 넘어 실망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부정 출발이 많이 선언되며 전 세계적인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 선수들의 눈물은 외면하고 중국은 반칙을 적극 활용하며 이번 올림픽에서 제대로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중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까지 손을 댔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출발 라인에 섰을 때 부정 출발을 하는 사인을 중국이 손댄 게 아니냐는 의견인데요. 앞서 황대현 선수가 실격당한 500m 경기를 보면 출발 전에 한 차례 부정 출발음이 선언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무리 이 장면을 돌려봐도 부정 출발인지 알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이 황대현 선수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끊어 놓으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에 대해 육안으로 판별해서는 모른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은 황대현 선수뿐만 아니라 차민규 선수의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났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중 특히 500m에서는 부정 출발이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 실수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2번 연속 부정 출발이 나오면 실격인데다 출발 직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0.01초 차이로 메달이 결정될 수 있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 부정 출발 사태가 우승 후보들이 포진된 14조와 15조에서만 일어나 재경기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차민규 선수는 평창보다 기록을 당기며 은메달을 따내는 기염을 토했지만 문제는 세계 탑랭커들이 줄줄이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며 중국의 가오팅이가 1위의 기록을 낸 것입니다. 전문가들과 도박사들은 우승을 캐나다 로랑 디브레이 혹은 일본의 시나마 다스야를 압도적으로 꼽았습니다. 로랑 디브레이는 세계선수권 우승을 했고 시나마 다스야는 일본의 에이스로 월드컵 랭킹 1위를 여러 차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정 출발로 재경기를 진행했고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던 마스야와 디브로이는 다시 올린 스타트 총성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로랑 디브레이는 4위, 시나마 다스야는 20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본 첫 출발 장면은 부정 출발을 의심하기에는 증거로서 부족해 보였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언론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분노의 보도를 너도나도 퍼뜨렸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여태 가만히 있던 일본이 막상 자신들이 당하자 중국이 한국 선수들에게 저지른 만행까지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인데요. 스포츠호치 등 일본 매체들은 최근 13일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나온 부정 출발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 더 페이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스키 점프 음성 단체전에 나온 슈트 규정 위반이나 쇼트트랙에서의 심판 판정 의혹,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에서의 채점 문제 등 베이징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메달 획득이 결정되는 마지막 2개 조에서 연달아 부정 출발이 나왔다. 전 세계 팬들이 판정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일본 언론 스포츠호치는 부정 출발 선언이 된 장면에 대해 슬로우 영상으로 확인해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부정 출발 선언이 선수들의 레이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음모론은 일본까지 가세하며 전 세계 언론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 중국 내부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도둑이 재발저리듯 중국 언론과 정부는 대대적인 해명에 나섰는데요. 중국 언론 신화스포츠에 따르면 14일 중국 대사관은 한국 미디어와 정부가 대대적인 선동을 하며 중국을 끝없이 자극하고 있다. 라고 입장을 표명하며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남자 1000m 경기 후 한국 언론은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 한국에서 민족주의 선동과 정치가 얽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은 아쉽다. 이 소식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입을 모아 그들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
라고 전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영향력이 상당한 중국의 올림픽 해설위원이 끊임없이 추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에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해도 모자를 중국의 올림픽 중계방송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왕멍이 우다징이 탈락한 것과 관련해 무책임한 발언을 날렸습니다. 13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500m 준결승에서 황대현과 우다징은 한 조에서 경기했는데요. 황대현은 막판에 인코스를 파고들다가 캐나다의 스티븐 뒤보아와 충돌하며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다징은 이 상황과 관련이 없었고 3위로 들어오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죠. 그런데 왕멍은 당시 4위로 달리던 우다징의 탈락 이유를 황대현에게 뒤집어 씌웠는데요. 이번 대회 해설을 맡은 왕멍은 황대현의 추월 시도를 보고 뜬금없는 마녀사냥을 시전했습니다. 우다징이 마지막에 방해를 받았다. 황대현은 결정적인 순간에 솥을 깨뜨리고 배를 부순다. 이 선수의 스케이팅이 이렇다. 그의 말은 사자성어인 파부침주, 결사적으로 싸운다는 의미인데요. 당시의 경우 황대현이 이기겠다고 앞뒤 안 보고 달려들어 우다징을 방해했다. 라는 의미로 발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왕멍은 해당 경기를 중계하면서 황대현이 없었더라면 2위는 우다징 차지였음이 분명하다. 라고 말하는 등 대놓고 편파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의 말을 들은 중국 매체들은 우다징이 마치 황대현 때문에 탈락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중국 매체 신화스포츠는 해설을 인용하며 그동안 쇼트트랙에서 중국이 한국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그 반대다. 중국이 피해자다. 억울하게 결승행을 놓친 우다징은 어드밴스를 받았어야 마땅하다. 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왕멍은 쇼트트랙 혼성 계주 중계 과정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넘어지자 혼자 넘어졌다, 잘됐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었는데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해설위원은 방치하면서 갑자기 한국 언론을 공격하는 중국의 물타기가 애처로운데요. 전 세계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사실을 중국인들만은 쓱 보고 안 본 척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런 중국 해설위원의 수준과 한국 해설위원의 수준이 인터넷상에서 비교되며 더 나아가 박승희 해설위원이 현역 시절 왕멍을 참교육시킨 영상이 해외에서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중국 선수가 박승희 선수에게 반칙을 하는 모습과 경기 후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박승희는 마지막 종목인 3000m 슈퍼파이널을 앞두고 총점 58점으로 왕멍에 이어 종합 2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승한다면 박승희가 종합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신이 순위권에 들지 못할 것을 예상한 왕멍은 고의로 그를 밀쳤습니다. 왕멍은 반칙을 해 실격했음에도 포인트 68점으로 개인 종합 1위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으며 스케이팅 연맹은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박승희가 중국 선수 왕멍으로부터 반칙을 당한 직후 왕멍을 직접 찾아가 시원시원하게 욕을 날리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우리나라 선수가 직접 중국 선수에게 맞서 부정행위를 지적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세계인들이 묵은 체증이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중계석에서 후배들을 바라보고 있는 박승희는 황대현 선수의 편파 판정을 두 눈으로 보고 당장이라도 중계석을 뛰쳐나가 그날처럼 욕을 날리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박승희 해설위원이 황대현 선수의 1000m 금메달 당시에 펑펑 쏟은 눈물은 수많은 감정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이 열심히 한국 때리기 작전을 시전하는 동안 막상 중국인들의 상태를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평창의 저주라는 말이 돌며 두려워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던 것입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 중국 선수로는 최초로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리지아 쥐는 이번 중국 쇼트트랙의 전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중국 팀의 하향세는 평창 올림픽을 기준으로 현저하게 드러났으며 당시 한국이나 다른 유럽 선수들의 비교에 분명한 기량차를 드러냈다. 중국 선수들이 심리적인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기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 인터뷰가 중국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며 또 한국과 관련이 있다. 평창에 다녀온 후 중국팀의 상태가 이상해졌다면 이건 평창의 저주다. 라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언론과 중국인들은 예상치 못한 중국 쇼트트랙의 몰락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거리에 약한 중국은 남은 종목에서도 그다지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당한 노력으로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